일어나. 어?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어떡해. 불고기했어. 22살 수경 씨는 잠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뭐야, 일어나야 돼? 그래, 일어나. 그만 자. 하루 종일 잠만 자. 씻고. 여느 가정의 흔한 기상 전쟁처럼 보이지만 수경 씨는 이날 꼬박 17시간을 잤다.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보다 긴데 이런 상황은 매일 반복된다. 맞습니까? 몸은 일어났는데 온전히 잠에서 깨긴 쉽지 않다. 그럴 때마다 수경 씨 손에 들리는 건 커피와 과자다. 뭔가 포만감이 생기는 건 기분이 나빠서 간단하게 먹어야지 하고 간식을 먹다 보니까 간식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수경 씨의 문제는 아무리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는 것. 이런 피로는 학창 시절부터 시작됐다. 학업 스트레스로만 여겼는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친구들과 만나자 활기를 찾은 수경 씨. 내가 이렇게 졸고 있었어. 이렇게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시간은 오래 가지 않는다. 진짜 신나거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져서 눈이 안 떠지고 피곤하니까 애들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기 전에 최대한 자고 나오는 편이에요.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찾게 되는 건 커피. 그런데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많이 마시면 그냥 개수 제한 없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각성하는데? 네, 근데 도움이 진짜 잠깐 돼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많이 되고 뒤에 갈수록 짧아져요. 마셔도 깨는 시간이. 스물여섯 살 온민희 씨.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낮과 밤이 뒤바뀐 상황. 피곤할 법도 한데 식욕도 생기도 넘친다. 밤에 일하면 좀 더 피곤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밤에 좀 더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낮에는 힘이 없고요. 네, 오히려 낮에 더 피곤하고 그런 거. 12시간 후 온민희 씨를 다시 만났다. 니니 밥 안 먹어? 어? 안 먹을 거야? 평소는 10시간 자면 조금 자는 거죠. 아, 그게 조금 자는 거예요? 일어나, 밥 먹고 나가. 해소되지 않는 피로 때문에 무기력증마저 느낀다. 10시간씩 자도 좀, 내가 10시간 잤다고? 몸이 별로 안 개운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자면 18시간, 20시간 이렇게도 자고 잠깐 계속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누워서 다시 자고. 그럼 피곤이 좀 풀리나요? 근데 그래도 안 그래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2만 원이요. 민희 씨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막 배달된 치킨. 오후 6시가 다 되어서야 첫 끼니를 해결하는데 이런 생활에 큰 불만은 없지만 활력을 찾고 싶다. 또 아픈 데가 있지는 않는데 그냥 뭐 내 몸 상태가 예를 들어 100까지 있다고 하면은 나는 4, 50인 채로 그냥 쭉 사는 느낌? 막 10, 20이 아프다 이거면은 나는 그냥 4, 50 막 엄청 불편하진 않은데 또 안 불편하다고 하기도 뭐 하는 그런 거?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6명과 함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언제 얼마나 피로감을 느끼는지 피로의 정도와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피로가 특정 질환 때문은 아닌지 검사를 실시했다. 아유, 고생 너무 많으셨죠. 또 의료진과의 상담을 아유, 통해 이게 필요한 각자의 데가 증상을 지금 자세히 완전 확인했다. 필요하게 만들었어. 지금 봄은 빈혈 없으시고요.
혈당도 정상이시고요. 신장 기능도 괜찮고요. 간 기능도 괜찮고 피로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세요. 6명 모두 마찬가지. 신장 기능, 갑상선, 가슴 엑스레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피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질병에 대한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모두 높은 피로감을 호소했고 몸의 긴장과 이완을 담당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져 피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은 없지만 피로를 달고 사는 이들.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아주대 의대 박찬배 교수팀과 몸의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에 주목해 피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용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손상시켰다. 두 그룹의 쥐들로부터 세포를 분리해 미토콘드리아를 염색했더니 기능이 저하된 미토콘드리아는 모양도 덜 발달되어 있고 염색 정도도 약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차이를 둔 두 그룹의 쥐들을 동시에 달리도록 했다. 초반엔 운동 능력의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저하된 쥐들의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 지속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인 경우처럼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럴 때는 더 이상 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즉 피로를 느끼는 단계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음식물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한다. 이렇게 몸속에 흡수된 산소와 영양소는 혈액을 통해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되는데 세포 속에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를 산화시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너지 생산량이 소모량에 비해 부족해져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24시간 항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라든지 호흡 또는 위장 활동 이런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도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 에너지는 100% 우리 몸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따라가지 못할 때, 즉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에너지 양보다 적을 때 우리는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몸속 에너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의 상태를 검사했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를 외부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포막의 건강은 중요하다.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전달이 돼서 거기서 ATP라는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양소는 세포막을 통해서 잘 들어와야 됩니다. 잘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세포막의 건강도가 중요하고 이 세포막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얼마나 온전한가를 이 생체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 김대현 씨를 제외한 5명의 세포막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로 확인한 또 하나는 체수분. 특히 세포 안쪽에 위치한 수분과 세포 바깥쪽에 위치한 수분의 양과 분포다. 우리 몸속 건강한 세포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세포막 안쪽에 위치한 세포 내 수분의 양이다. 세포 내 수분이 충분할 경우라야 충분한 영양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이로써 세포의 신진대사,
즉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역할이 다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세포를 만들려면 세포 안쪽에 물이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 모든 물질들은 물에 녹아 있거나 물의 작은 입자로 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오히려 세포 밖 수분 함량이 높았다. 우리의 세포막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양적으로 불균형한 음식을 먹는다면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 수가 없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 바깥에 물이 많다 하면 몸이 잘 붓는다는 것과 또 같은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뭔가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거나 너무 짜게 먹었거나 아니면 내 몸에 독소의 양이 많을 때도 세포 외에 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 안에 물이 적고 세포 바깥에 물이 많다면 뭔가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세포 영양 검사 결과가 좋았던 김대현 씨는 과도한 믹스커피, 라면 섭취 등 주로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다. 근육량에 비해 높은 체지방량, 복부 비만 등 만성 질환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비만에 해당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검사 결과에 혈당이 조금은 높게 나온, 공복 혈당이 조금은 높게 나오셨고, 그리고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도 좀 높게 나오신 상태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도 나트륨 섭취가 훨씬 더 높으셨어요. 5,000mg 정도로 해서 모프 섭취량을 훨씬 더 초과하신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라면 섭취 빈도를 당연히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온민희 씨는 우선적으로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이수경 씨는 카페인, 단당류 섭취 금지 제안을 받았다. 장호숙, 김양희 씨는 운동 교정, 특히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대현 씨는 식습관 개선을, 김성애 씨는 일의 양을 줄이고 스트레칭과 휴식을 지침으로 받았다.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한 3주간의 프로젝트. 이제 만성 피로 개선 프로젝트. 피로가 건강의 적신호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자, 피로는 나를 살펴야 된다. 이거 피로는요, 모든 증상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이 나한테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나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피로를 대할 때 이거 지긋지긋한 거 아니야. 얘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정보 시스템 같은 거야. 그래서 피로가 더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어제 뭘 했더라? 내가 어제 뭘 먹었더라? 그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내가 만든 내 몸의 피로. 방치하다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원인을 알았으니 해소법을 찾아야 할 때다. 지원자들은 프로젝트 지침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 김양희 씨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를 매일 실천한다. 에너지 생성이 부족한 피로 환자들에게 무리한 운동은 금지. 조금씩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욕심을 내서 한 1시간쯤 걸었어요. 그랬더니 피곤하더라고. 뒷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30분 걸었더니 조금 괜찮아서 30분만 걷고 조금 좋아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리려고요. 김양희 씨의 경우 몸에서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동시에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피로를 느꼈던 상태였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 하루에 물 8잔 마시기 지침 역시 잘 지키고 있다. 오늘은 막 바람도 싹 불고 기분 너무 좋네요. 상쾌하시네 기분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습관에 있었다. 병원에서 구성해준 식단표를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하고 짜게 먹는 식습관이 세포 건강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원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조리법을 이용한다. 국을 먹을 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채소 섭취를 늘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아하던 반찬 김치와는 거리를 뒀다. 김치가 안 보이네요. 짜게 안 먹으려고 김치를 아예 반찬이 안 놔뒀어요. 소량씩 5가지 기초 영양소를 다 골고루 섭취하게끔 반찬할 때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죠. 이렇게 신경이 전에는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이제는 조금 반찬하는데 신경을 쓰면서 하고 신경을 쓰면서 먹고 그렇게 해요. 평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근육 부족 진단을 받았던 장호숙 씨.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근육에 많은 만큼 근력 위주로 운동을 바꿨다. 피로하면 몸을 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당한 신체 활동은 도움이 된다. 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피로도가 낮았다. 요리에 서툰 자취생 온민희 씨. 손쉽게 살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식습관을 개선해 보기로 했다. 채소,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고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의 경우 들기름을 챙겨 먹었다. 떡볶이 이런 거, 치킨 아예 좀 더 안 좋은 걸 먹다가 이게 통조림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좋지 않을까. 편의점 근무 중 간단히 식사를 해결할 때도 나트륨 섭취량이 높았던 이전 음식에 비해서 영양을 고려한 메뉴를 선택했다. 예전엔 맨날 저녁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가봤자 좀 깜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낮에 나가서 햇빛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좀 더 깨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자는 시간은 좀 더 짧아졌는데도 더 활동성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잠이 줄어서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이렇게 힘이 나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해요. 진짜 좀 솔직히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좀 더 챙겨 먹고 그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피로 해소에 있어 균형 잡힌 식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 영양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는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이들 3대 영양소의 산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각종 효소들로 이루어진 비타민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인 것이다. 칼로리는 없지만 다량 영양소를 잘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로 채 바뀌지 못한 열량은 혈액을 떠다니다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가공식품 아니면 맛있는 음식, 튀긴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우리 열량은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섭취 칼로리를 에너지로 태워주는 데 필요한 미세 영양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살은 찌지만 많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잘 태워준다면 피로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태워줄 수 없다면 그것은 몸도 피곤하지만 체중은 늘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생활 속 피로를 부르는 원인은 또 있다. 딱딱하게 다 뭉쳤네요.
피로와 함께 목과 등 부위의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김대현 씨와 김성애 씨. 이렇게 하면 요것도 아파요? 아니, 내 몸 상태가 좀 덜 좋을 때는 이게 바짝 이렇게 근육이 막 당기는 것처럼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골격계 통증과 피로, 과연 관계가 있을까? 김성애 씨에게선 목 부위의 이상이 확인됐다. 예, 여기까지.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제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자꾸 이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주 뭉쳐요. 뭉치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김대현 씨는 목 디스크와 함께 골반 협착이 발견됐다. 뒷선이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계단이 져요. 척추에 막 밀려나갔다는 얘기죠, 저기서. 근육과 뼈의 피로도가 누적돼 생기는 근골격 질환은 근로자들에게 흔한데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목, 허리, 어깨 순으로 질환이 발생했다. 이것은 장시간 이어진 불편한 자세와 동작 때문에 나타났고 이것이 피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근육을 잘 풀어주고 뭐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걸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일만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근육도 많이 뭉칠 수가 있고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목 디스크 같은 것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의 척추의 상태를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디스크와 함께 골반에 협착이 생긴 김대현 씨에게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이 처방됐다. 피로 증상을 줄이는데 스트레칭이 효과적일 수 있다. 쭉 엎드리면은 쫙 당겨주죠, 엉덩이 쪽에. 예. 이렇게 해서 자세를 잡고 쭉 앞으로 내밀고 손을 안으로 힘껏 돌려요. 쭉 돌려서 그다음에 앞에 물건 떨어진 거 짚듯이 앞쪽으로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 쭉 뻗고 이러고 한 50까지 세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쭉 뻗으면은 아마 쭉 당겨지는 느낌 드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목서부터 쭉 당기죠. 손을 한번 반대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주방이 아닌 곳에서 만난 김성애 씨. 그 이상으로 내 노력하고 있어요. 과도한 노동이 피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김성애 씨. 스트레칭과 운동을 시작했다. 너무 가깝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햇볕 쫙 바라보고요. 운동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뒷산 위에 올라가면 평평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뒷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 입지 조건은 참 좋았는데 활용을 못했었던 거죠, 우리가. 허리 한번 못 필 정도로 바빴던 식당 일도 줄이고 내 몸에 관심을 가졌다. 어머, 어디 이렇게 세 개가. 몸의 여유 뒤에 따라온 마음의 여유. 지난 몇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피로가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똑바로 쳐다봐도요. 좋으면서도 정말 저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 안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내가 몸이 아픈지 그동안 밖을로만 안 보고 안에서 일에만 너무 일 속에 파묻혀 살았어. 개별적으로 6명의 참가자들과 함께한 만성 피로 개선 프로젝트. 3주 기간이 끝났다. 한 분씩 뵐게요. 예. 피로 해소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던 이들. 과연 변화는 있을까? 프로젝트 시작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 전후를 비교해봤다. 3주 프로젝트 하는 동안 수면제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잘 잤어요.
복부 팽만 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뀌면서 몸이 좀 더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짜게 먹던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피로를 불렀던 김양희 씨.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율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여기 355에서 390까지 올라가고 자율신경에 대한 부분은 저번보다 훨씬 개선이 됐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덜 피곤하다고 느꼈었을 거고 자율신경 활성도가 좋아졌고 피로도 설문조사 결과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기회에 제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눈물 날란다. 결과가 아쉬운. 이수경 씨의 피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그걸 개선시키면 장호숙 씨는 피로도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몸속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세포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 활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세포 건강도에 대한 부분이 다 개선이 됐어요. 세포 영양 검사 결과 세포 건강도가 향상됐다. 김대현 씨도 마찬가지. 김성애 씨는 자율신경계가 크게 활성화됐다. 온민희 씨는 피로와 관련된 모든 수치가 좋아졌다. 짧은 기간 얻어낸 성과인 만큼 계속 유지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몸으로 상황상으로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도 참 많이 개선을 했어요. 자율신경 검사, 세포 건강도 검사 모두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어나도 계속 자고 싶고 졸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덜해진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이렇게 식이 조절만 거의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 58, 이제 59잖아요, 나이가. 근데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처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내 건강. 감사드려요. 나에게 찾아온 피로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적신호인 동시에 청신호임을 알려주는 신호등인 것이다. 이유가 없는 증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내 몸이 나한테 피로하니까 뭐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떨 때 내가 더 피로가 악화되고 어떨 때는 개선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서 나의 피로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부분을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